은퇴 6년 차 함께 외로움을 달래던 직장 동기를 잃었습니다. 친구야, 오랜만에 바닷가 왔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허울 날라서 이렇게 편안히 살도록 해라. 한 2달 가까이 밖을 안 나가고 집 안에서만 기거를 하면서 정말 여기서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수천 번을 했습니다. 은퇴 쇼크에 빠진 베이비 부머들은 홀로 외로움의 동굴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 대출금 이자는 계속 밀려오는데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일자리는 안 나타나고. South Korea is facing a very important crisis amongst men who retire and are now becoming depressed, and many are killing themselves. An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something has to be done. 대규모 은퇴 쇼크를 처음 경험한 베이비 부머. 그들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6월의) 마지막 날 아침, 창원시청 5급 공무원 정창현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그 넥타이 풀고 마음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떤 교차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좀 새롭습니다. 38년의 공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1955년생 정창현 씨는 베이비 부머입니다. 산골 마을인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의 생활 경제와 환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름표를 다는 일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까마득했던 38년이 찰나처럼 지나갔습니다. 성산구 산업과 지방행정사무관 정창현. 공직에 몸담은 일에 38년을 한. 이제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만 남았습니다. 오늘 그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인사는 아쉽습니다. 눈물이 날아간다. 공직 생활 38년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참 공무원 평생 하면서 내 도장인데 다 챙겨봐야 기껏해야 가방 3개뿐. 단촐한 짐에 쓴 웃음이 납니다. 칫솔.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공직을 떠나서 사회 나가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울컥하네. 우리나라는 올해 베이비 부모 공무원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퇴직자 수는 112명, 2020년까지 765명이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석 달 뒤 다시 만났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 은퇴한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둘레길, 우리네 인생과 같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함께 걷습니다. 주섬주섬 서로의 고민들도 꺼내봅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혼자 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짭세요. 은퇴했다고 인생의 고민으로부터 은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뻔한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달달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을 하려고 회사에다가 뭐 전화도 해봤고 찾아도 가봤고 했는데 60 넘으면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부모를 모시고 자식 결혼 뒷바라지를 하느라 노후를 대비할 겨를조차 없었던 베이비 부모, 바로 우리네 아버지들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부모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었던 그 시절.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밤낮 없이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베이비 부모. 하지만 은퇴 이후 이들 앞에는 막막한 미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취업박람회. 다시 취업 전선을 노리는 우리 아버지들. 젊은 사람들 눈치 볼 겨를이 없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한가운데 서 있는 베이비 부모 지상근 씨. 여기 보세요. 지금 자세 좋으시네요. 자, 여기 보시게 눈 크게 뜨시고 표정 밝게 하나, 둘. 자신 있게 이력서를 챙겨 들고 면접을 보러 가는 상근 씨.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어렵사리 지게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몇명 뽑는 거예요? 1명, 네? 1명. 1명.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들뻘 되는 면접관 앞에 마주 앉은 지상근 씨. 긴장한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에 이제 기빈 손님들 모시고 공장장님도 모시고. 이날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13곳, 구직자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품어보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이제 좀 면접 보고 나오시니까. 울고 싶습니다, 제가. 왜요? 이래 나이 들어가지고 이래 좀 이렇게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젊었을 때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쓸쓸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면접관 생각은 어떨까요?
말씀드리기가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제일 안타깝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제 나이 또래나 뭐 이렇게 일하는 게 편하니까. 은퇴자에게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창업시장은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능숙한 모습으로 주방 일을 해내는 권 씨. 두 달 전 창원공단 대기업에서 27년 일하고 은퇴한 권정범 씨는 고민 끝에 퇴직금을 털어 식당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메뉴로는 경쟁력이 약해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힘들었던 거는 이제 뭐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법적인 바깥에 뭐 절차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회사에 있으면 모든 행정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혼자 해야 된다는 그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두려움 또 금융 어떤 관계도 또 다 알아야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조금 불안했어요. 온종일 서서 바쁘게 일하지만 인건비에 임대료와 유지비를 떼고 나면 아직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작정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본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경쟁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작은 상가 1층, 점포 8개 가운데 3곳이 치킨집입니다. 십 13년 전에 비해서 그 경쟁업체는 거의 한 5배 늘어나고 수입은 두 사람이 일해가지고 얻는 수입이 한 달 근로자들 중소기업 기준으로 한 달 근로자 월급에 뭐 비슷하다 그 정도. 이게 정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글.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경쟁에 이겨야 되고. 그 미지의 세계에 네? 남들 뭐 조금 장사 좀 되는 사람들 말만 듣고 하다가는 나중에 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데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치킨집 수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습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51.9%가 50세 이상, 바로 베이비 부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규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후 생존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 구조가 제조 분야 쪽에서는 자꾸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 제조 분야에 있던 근무하던 분들이 다 이제 서비스업으로 자꾸 이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 회수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신빈민층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엔 그것이 이제 사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59년생 베이비 부머 정섬근 씨는 지난 8월 휴대전화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를 정성스럽게 정리합니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지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없지만 하루벌이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뒤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은퇴 후 6년의 풍파로부터 얻은 수확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한 명, 두 명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주고 그것이 또 밑거름이 돼서 또 내일이면 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제가 고객이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근 씨는 25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10년 넘게 노조 지부장 활동을 하며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제 이 조합원들 자체에 직장 선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다가온 은퇴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2달 만에 퇴직금을 사기당한 정 씨는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피눈물이 나죠. 혼자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밖에를 안 나갔으니까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대로 죽는갑다. 죽을 수밖에 없는갑다. 끝없는 자책감 속에 헤어날 수 없는 우울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계속된 은둔 생활. 그의 유일한 친구는 다름 아닌 돌이었습니다. 이런 돌도 또 스마일같이 이렇게 크게 웃고 또 코도 매력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인물상을 갖다가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같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서 나도 너희들 같이 어느 누군가의 손에서 참 기용을 받고 어떤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다시 살고 싶다.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수술 자체를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같은 해 퇴직했던 직장 동기를 찾았습니다. 동기는 지난 4월 은둔 생활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함께 수석을 줍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지난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야, 오랜만에 바닷가 왔다. 이 좋아하는 소주 사왔다. 소주 한잔 먹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훌훌 날라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편한 곳에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편안히 살도록 해라. 친구의 결정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네가 보고 싶으면은 내가 자주 와서 네가 좋아했던 소주 많이 갖다 줄게. 많이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라. 저도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 세상을 하져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고 저한테 주거지가 있는 그래서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2달 가까이 밖을 안 나가고 집 안에서만 기거를 하면서 정말 여기서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수천 번을 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아버지들의 쓸쓸한 자화상입니다. 지난 4월 경남에서 실직을 비관한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편이 1년 전 실직을 하고 집에서 지냈고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실직을 한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실직을 한 뒤 수차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구직이 잘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이 남편분의
구직 결과 발표하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이 발표 날인 것 같고 아마 탈락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직으로 인한 50, 60대 가장의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 가운데 50대가 20.2%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베이비 부모입니다. 베이비 부모 남성 자살률은 2006년부터 최근 5년 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젊어서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만 하고 지금 와서는 조기 은퇴, 자녀 교육, 부모 복양 이런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베이비 부모의 우울과 자살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직면했습니다. 1955년생 베이비 부모인 신재우 씨도 금융업계 은퇴 후 우울증을 앓다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경희의료원과 함께 베이비 부모 우울증 무료 검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정신 건강에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서울 지역 7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 검진과 면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중년 남성들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속 시원히 터놓습니다. 현실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사회가 또 가족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는 거고 이제 좋은 말로 기대지 그게 이제 어떤 가족들도 이제 지치는 거죠. 짜증 일상적으로 당신 친구들 다 요즘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비교. 예, 비교. 그거 힘들었어요. 중년 남성들은 은퇴 후 1년 동안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은퇴 직후 석 달은 막연한 희망을 갖지만 반년 정도 흐르면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뜸해지고 영원히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에 빠집니다. 일 년이 지나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현실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속으로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한지는 잘 표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은 주변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5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고 자살이 2번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50 이후에 평균 수명이 이제 90에 가까운데요. 또 30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될 시기거든요.